22살입니다. 어느 날 젬마는 인어 파티에 갔습니다. 하지만 손님들 중 한 명은 진짜 인어가 아니었어요. 누군지 아시겠어요? 이 상어는 인어가 아니네요. 젬마의 어머니 피오나는 인어들을 위한 귀여운 한 층짜리 보석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침 일찍 가게에 출근했는데 가장 비싼 목걸이가 사라져 있었어요. 그녀는 바다 경찰을 불렀습니다. 피셔 형사가 도착해서 피오나에게 질문했어요. 저는 오후 10시에 가게를 닫고 집으로 갔어요. 그때도 진주 목걸이는 있었어요. 피셔 형사는 용의자 3명을 확보했어요. 옆 가게 주인은 오후 8시에 가게 문을 닫고 바로 집으로 갔다고 했어요. 경비원은 어젯밤 당직이었는데 아마도 제가 다른 층을 순찰하고 있을 때 도둑이 가게에 몰래 들어왔을 거예요 라고 했어요. 청소부 아주머니는 오후 4시에 청소를 끝냈다고 했습니다. 그러고는 남편의 생일 파티를 하러 바로 집에 갔대요. 누가 거짓말을 하나요? 경비원이에요. 피오나의 가게는 1층짜리 건물이에요. 목걸이가 도난당했을 때 다른 층에 갈 수는 없었을 거예요. 다른 층이 없으니까요. 젬마는 돌고래들과 수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해수면으로 올라왔어요. 그때 그녀는 잘생긴 2명의 남자 닉과 릭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둘 다 공경에 처해 있었어요. 젬마는 누구를 먼저 구해야 할까요? 릭이에요. 나무배는 약간 물에 잠겼지만 그래도 닉은 괜찮아요. 물을 퍼내면 되니까요. 하지만 저 구명보트는 손상되어 있네요. 릭은 곧 물에 빠지게 될 거예요. 근처에는 상어도 있다고요. 젬마는 2사람을 구했고 둘을 바닷가로 데려갔습니다. 닉은 허락도 없이 핸드폰으로 젬마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젬마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들키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게 사진을 삭제해달라고 했어요. 닉은 좋아, 사진을 삭제할게. 하지만 먼저 내 수수께끼를 풀어봐. 소금물이 사방에 널려있지만 바다는 보이지 않아. 이게 무슨 말일까? 젬마를 도와주시겠어요? 정답은 눈물입니다. 릭은 젬마에게 데이트 신청을 했고 젬마는 승낙했어요. 젬마는 24시간 동안 사람의 다리를 얻기 위해 동네 마녀에게 물약을 사러 갔습니다. 마녀의 집 문은 잠겨 있었고 쪽지에는 나를 만나고 싶으면 먼저 열쇠를 찾아 라고 적혀 있었어요. 젬마가 열쇠를 찾게 도와주시겠어요? 여기요. 젬마는 그 열쇠로 문을 열었고 암호로 열어야 하는 다른 문을 발견했어요. 거기엔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아주 많은 키가 있지만 문을 열 수 없는 것은? 젬마를 좀 도와주시겠어요? 키보드입니다. 젬마는 돈이 없었어요. 마녀는 그녀에게 이런 거래를 제안했습니다. 만약 내 수수께끼를 마친다면 물약을 공짜로 줄게. 하지만 이 문제를 풀지 못한다면 영원히 내 하인이 되어야 해. 젬마는 동의했어요. 나는 4개가 2세트, 6개가 3세트, 8개가 4세트야. 그리고 나랑 딱 어울리는 이름이 있지. 난 누구일까? 젬마는 즉시 수수께끼를 풀고 물약을 얻었어요. 여러분도 맞춰보시겠어요? 정답은 반쪽입니다. 젬마는 물약을 받아 마시고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젬마가 약속 장소로 갈 수 있는 길은 3개 있었어요. 첫 번째 오솔길은 뱀파이어가 사는 마을을 지나야 했어요. 두 번째 길은 그녀를 미치게 만들 수 있는 유독성 꽃이 가득 차 있습니다. 세 번째 길은 마법에 걸린 숲을 지나야 했어요. 마법에 걸린 숲을 지나면 이전의 모든 주문이 모두 사라지게 될 거예요. 젬마는 어느 길을 선택해야 할까요?
첫 번째 길이 가장 안전합니다. 날씨가 화창해서 뱀파이어들은 아마 자고 있을 거예요. 릭과 젬마는 3명의 인어라고 하는 식당에서 만났어요. 하지만 현관에는 인어상이 2개밖에 없었어요. 식당 주인 빅터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고 쉽게 고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이게 빅터의 사업 전략입니다. 행인들이 실수를 알아차리고 주인에게 이를 알려주려 식당에 들어왔다가 점심을 먹기도 하거든요. 릭은 경찰서의 형사입니다. 젬마와의 저녁 식사 도중 그는 경찰서에서 급한 전화를 받았어요. 컨트리하우스의 주인인 제프는 가정부가 자신을 없애려고 했다고 했어요. 전날 밤 가정부가 그에게 디저트로 사과를 주었는데 한입 베어물고 기절해버린 거예요. 그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즉시 경찰에 신고했어요. 릭과 젬마는 범죄 현장에 갔고 가정부는 모든 것을 부인했습니다. 젬마는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몰랐어요. 하지만 릭은 사건 현장을 조사하면서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바로 알아챘습니다. 가정부와 주인 2가지 프로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과제는 둘 중 어느 것이 가짜인지 추측하는 것입니다. 시작해보죠. 어떤 프로필이 가짜일까요? 분명 왼쪽이에요. 이 소녀는 겨우 13살이잖아요. 박사과정을 할 수 없죠. 이 2명은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2월 29일에 태어났습니다. 네, 이 날짜는 존재해요. 하지만 4년마다 일어나기 때문에 1985년에는 2월 29일이 없었어요. 그럼 오른쪽 프로필은 가짜겠군요. 왼쪽 프로필이 가짜예요. 조종사들은 완벽한 지력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는 아마 무언가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프로필을 잘 살펴보세요. 바넴과 나니아는 허구의 장소예요. 그러니 왼쪽 프로필이 가짜겠군요. 이 2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캐나다에서 14살은 결혼 못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 오른쪽 프로필이 가짜란 거군요. 이제 그림을 몇 장 보여드릴게요. 이번 과제는 이상한 점을 찾아보는 거예요.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첫 번째 그림입니다. 이 기차는 현대적인 자동차로 운송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때는 서부 시대입니다. 그때는 차가 없었어요. 여기서도 이상한 걸 찾아보세요. 중세시대인데 배경에 10층짜리 건물이 등장하고 있네요. 이 그림은 어때요? 뭔가 이상한 게 보이시나요? 이 여자는 운동화를 신었어요. 자세히 보세요. 뭐가 이상한가요? 이 여자는 현대적인 카메라를 들고 있어요. 당시엔 이런 게 없었을 겁니다. 이 그림은 어떤 것 같나요? 배경의 산에는 눈도 없고 아주 푸르르네요. 계속 보죠. 이상한 걸 찾아보세요. 뒤에 저 남자 좀 보세요. 스니커즈를 신고 있어요. 연회장에 어울리는 신발은 아니죠? 그리고 당시에 이런 신발은 없었습니다. 자, 자세히 보셔야 합니다. 뭔가 이상한 점이 있어요. 이 남자 팔이 3개예요. 라이언은 아멜리아라는 학교 여학생을 좋아합니다.
어느 날 라이언은 아멜리아로부터 자신을 좋아한다는 쪽지를 받았어요. 그래서 라이언은 그녀에게 무도회에 가자고 답장을 썼어요. 불행히도 그는 어느 책상이 아멜리아 책상인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어요. 어떤 책상에 쪽지를 두어야 할까요? 기억하시나요? 그 쪽지는 녹색 잉크로 쓰였어요. 오른쪽 책상 위에 비슷한 녹색 펜이 놓여있으니 여기가 아멜리아 책상이겠네요. 어느 월요일 아침 회계사의 금고에서 거액의 돈이 사라졌습니다. 그 시간에는 세 사람이 사무실에 있었어요. 회계사인 매그놀리아는 화장실에 가기 위해 몇 분 동안 자리를 비웠다고 했어요. 소프트웨어 매니저인 워커는 점심을 먹으러 나가서 아무것도 못 봤다고 말했어요. 청소부 도스는 당시 2층을 청소하고 있었다고 했어요. 누가 거짓말하는지 맞춰보시겠어요? 워커입니다. 점심시간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아직 아침이었다고요. 테서는 교회에 있는 옷가게에서 일해요. 평소에는 손님이 많지 않죠? 어느 날 딱 3명의 손님만이 가게를 방문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벨트와 지갑을 샀고 두 번째는 원피스를 샀어요. 그리고 세 번째 손님은 모자를 샀습니다. 이들 중 한 명은 범죄자였기 때문에 테사는 그 사람을 경찰에 신고했어요. 범죄자는 누구이고 테사는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세 번째 손님은 그녀에게 $1,000 지폐를 주었습니다. 이런 돈은 존재하지 않죠. 겨울방학에 세레나는 동네에서 가장 으스스한 집에 혼자 갔습니다. 실수였죠. 일단 들어가자마자 등 뒤에서 문이 잠겼거든요. 출구는 3개였어요. 첫 번째 문 뒤에는 거대한 독거미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문 뒤에는 벽돌벽이 있었어요. 세 번째 문 뒤에는 큰 호수가 있었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까요? 세 번째 길을 선택해야 해요. 지금은 겨울이고 고수는 얼어붙었습니다. 세레나는 친구들에게 무슨 일이 났는지를 말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그녀를 믿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레슬리도 그 집에 갔고 똑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문이 잠겨버렸고 위험한 탈출구 3개가 보였어요. 첫 번째 문 뒤에는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어요. 두 번째 문 뒤에는 화가 난 귀신이 있었습니다. 만약 세 번째 문을 연다면 거대한 유리 조각이 그녀의 머리 위로 떨어질 것입니다. 웬디와 대학 룸메이트들은 여름방학에 아시아를 여행하기 위해 돈을 벌기로 했어요. 그래서 일을 찾기로 했죠. 웬디는 아르바이트 앱을 다운받았습니다. 그 앱은 웬디에게 인간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 이 수수께끼를 풀어보라고 했어요. 내일은 여기 있을 거예요. 오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어제는 없습니다. 저는 무엇일까요? 웬디는 곧바로 대답을 하고 테스트를 통과했어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정답은 자음, 리을입니다. 웬디는 자신의 프로필을 만들고 곧바로 3개의 일자리를 찾았어요. 조슈의 커피숍에는 바리스타가 휴가를 갔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트리샤는 웬디에게 양봉장에서 일을 하자고 했어요. 그리고 딜러는 차를 세차하면 톡톡히 보상을 해주겠다고 했어요. 웬디는 어떤 일을 선택해야 할까요? 양봉장에는 날아다니는 고양이가 있네요. 아마 안전하지 않을 거예요. 이 차는 딜런의 것이 아니에요. 주유소 벽에 걸려있는 사진을 보세요. 이 차는 도난당했고 딜런이 도둑입니다. 웬디에게 최선의 선택은 커피숍입니다. 웬디는 커피숍에 도착했고 바로 이상한 것을 발견했어요. 여러분에게도 보이나요? 선반 위에 생선과 빵이 같이 있네요. 웬디의 새 상사 조쉬는 웬디 씨가 얼마나 세심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환영 장난이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조쉬는 앞치마를 주면서 일을 시작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웬디는 조쉬가 또 장난을 친 거라고 확신해서 앞치마를 돌려줬어요. 왜일까요? 커피숍 로고와 조쉬의 티셔츠에 있는 로고를 보세요. 웬디의 앞치마에 있는 로고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조쉬가 웬디의 주의력을 다시 한번 시험했군요. 다른 사람이 웬디에게 이 이모티콘 2개를 보여줬습니다. 이 문제를 풀 수 있게 도와주시겠어요?
메시드 포테이토입니다. 수줍은 학생이 웬디에게 이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풀어보시겠어요? 피쉬핑거입니다. 학생들 중 4명의 친구가 라즈베리 차를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남아있는 2명의 친구들은 다른 음료를 주문했어요. 롭은 레모네이드 한 잔을 마셨고 로지는 더블 에스프레소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차를 마시던 친구들은 5분 후에 통증을 호소하며 기절을 했어요. 웬디는 구급차를 불렀어요. 그리고 이 사고의 배후에 로지와 롭이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웬디는 그들에게 왜 다른 음료를 주문했는지 물었습니다. 롭은 블랙베리 알레르기가 있어서 레모네이드를 먹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로지는 어젯밤에 잠을 못 자서 카페인이 많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누가 거짓말을 하나요? 롭이요. 블랙베리 알레르기가 있다고 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라즈베리 차를 마셨죠. 근무가 끝날 무렵 웬디는 남아있는 물을 확인하기 위해 커피숍 지하로 갔습니다. 그때 갑자기 등 뒤로 문이 쾅 닫혀서 웬디는 다른 출구를 찾아야 했어요. 웬디는 소름 끼치는 터널을 지나서 3개의 문을 발견했어요. 첫 번째 문 뒤에는 강력한 자외선 램프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문 뒤에는 성난 개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세 번째 문 뒤에 있는 터널에는 불이 나 있었어요. 어떤 문을 선택해야 할까요? 세 번째입니다. 큰 물병이 많으니까 불을 끌 수 있겠지요. 다음날 웬디는 책 몇 권을 배달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배송 주소에 도착했을 때 건물에는 금속문이 달려 있었습니다. 문은 잠겨 있었지만 자물쇠 옆에 쪽지가 있었어요. 거기엔 장미, 데이지, 알로에, 해바라기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웬디가 이 암호를 풀 수 있게 도와주실래요? 힌트를 드리자면 이 목록의 한 단어는 나머지 단어들과 달라요. 어떤 단어죠? 알로에는 꽃이 아니죠. 웬디는 건물로 들어갔고 귀여운 할머니가 물건을 받았습니다. 할머니는 웬디가 수수께끼를 푼다면 또 팁을 주겠다고 했어요. 구름은 나의 어머니이고 바람은 나의 아버지이며 나의 아들은 시원한 개울이고 나의 딸은 이 땅의 열매입니다. 무지개는 나의 침대이고 지구는 나의 마지막 안식처이며 나는 인간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전 누구일까요? 웬디가 돈을 더 벌 수 있게 도와줄래요? 정답은 B입니다. 웬디는 재즈클럽에서 음악 콘서트를 진행하는 새로운 일을 맡았습니다. 여기서 웬디는 6명의 음악가를 만났고 그들은 모두 어깨에 문신이 있었어요. 그들은 웬디에게 그룹에 마지막으로 합류한 사람이 누구인지 추측해보라고 했어요. 웬디가 이 퍼즐을 푸는 것을 도와주시겠어요? 이들의 레터링은 알파벳을 활용했고 A, B, C, D, E, 즉 알파벳 순서를 따랐습니다. 이 드러머는 문신에 F가 있기 때문에 가장 최근에 합류한 멤버입니다. 웬디의 상사는 돈이 든 봉투를 그녀에게 주고 댄에게 돈을 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웬디가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을 찾을 수 있어요? 라고 묻자 사장님은 댄이 빨간 모자를 썼다고 했어요. 웬디는 공연장에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가득 차 있었고 빨간 모자를 쓴 남자의 수는 많았습니다. 정확히 몇 명인지 세어보시겠어요? 여덟 명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 중 누가 진짜 댄인가요? 아니요, 댄이라고 쓰인 티셔츠를 입은 남자는 아니에요. 댄이란 문신을 새긴 남자도 아니에요. 진짜 댄은 이 사람입니다. 목걸이에 댄이라고 쓰여있죠. 나머지 남자들은 목걸이에 다른 이름이 적혀있어요. 콘서트가 끝난 이른 아침 웬디는 커피 한 잔을 마셨고 몸이 아프더니 기절을 했습니다.
10분 후 그녀는 이상한 지하실에서 깨어났습니다. 4개의 문은 그녀를 자유로 이끌 수도 있고 함정으로 이끌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문 뒤에는 배고픈 박쥐들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문 뒤에는 미친 여우가 있었고, 세 번째 문 뒤에는 독거미가, 네 번째 문 뒤에는 독사가 있었습니다. 웬디는 어느 문을 선택해야 할까요? 첫 번째 문을 선택해야 합니다. 박쥐는 야행성 동물이니까 아침에는 잠을 자죠. 다음날 웬디는 셸리로부터 과제를 받았습니다. 셸리는 작은 미술품 가게의 주인이었고 색깔별로 물감을 분류하는 데 도움이 필요했어요. 셸리의 고양이가 물감을 모두 섞었거든요. 이 물감 중 다른 색을 찾으실 수 있겠어요? 여기 있네요. 이 물감들은 어때요? 다 비슷해 보이나요? (2번과) (6번이) 달라요. 여기서도 다른 색을 찾게 도와주실래요? 키티는 미술용품을 사러 서점에 들어갔어요. 어느 순간 요정을 만났고 실수로 그의 발을 밟았어요. 아야! 요정은 화가 나서 그녀를 자신의 요정 세계로 순간이동시켜버렸어요. 그는 난 노아야. 나의 세상에 온 걸 환영해. 이 버릇없는 아가씨. 내 수수께끼를 다 풀면 집에 가는 길을 찾게 도와줄게.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넌 나무로 변해 이 마법의 숲에 영원히 있게 될 거야. 자, 첫 번째 수수께끼예요. 젠과 도비는 딸이 4명이고 이 각각의 딸들에겐 남자 형제도 있어요. 이 가족은 몇 명인가요? 키티는 이 수수께끼를 쉽게 풀었어요. 여러분은 어때요? 정답은 7명이에요. 노아는 키티를 요정마을로 데려갔어요. 거기서 그들은 아주 화가 나 있는 로즈베리 씨를 만났어요. 누군가가 그의 나무에서 모든 딸기를 훔쳐갔어요. 노아는 키티가 도둑을 찾는 것을 제안했어요. 그녀는 4명의 용의자를 신문했어요. 앨리스는 전 딸기 알레르기가 있어서 멀리 해야 해요 라고 말했어요. 미아는 할머니 정원에서 사갔다는 걸 도와주느라 오전 내내 바빴다고 했어요. 하비에르는 비밀 데이트 중이었다고 고백했어요. 그는 여자친구의 이름을 밝히기를 거부했어요. 그리고 피오나는 장난해요? 딸기 따다가 망치기엔 전 제 매니큐어를 너무 좋아해요. 누가 도둑이죠? 앨리스예요. 딸기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는데 그 뜻은 알레르기에 대해 거짓말을 했단 거죠. 다음 노아는 키티를 데리고 마법의 들판을 산책했어요. 들판에는 소가 50마리 있었어요. 그리고 20마리가 닭을 먹었어요. 몇 마리가 그러지 않았죠? 키티는 이 수수께끼를 바로 풀었어요. 여러분은요? 정답은 30이에요. 이건 말장난이에요. 소 20마리가 닭을 먹었는데 그 뜻은 소 30마리는 그러지 않았단 거죠. 이들의 다음 목적지는 보석상이었어요. 지역 보석상인 요나스는 아름다운 다이아 목걸이를 막 완성했어요. 그는 모두가 그의 걸작을 감상할 수 있게 창문에 걸어두고 점심을 먹으러 갔어요. 하지만 돌아왔을 때 목걸이는 사라지고 없었죠. 놀라워라. 키티는 용의자 3명을 신문했어요. 보석상의 조수인 데이비드는 전 옆방에서 은을 닦고 있었고 누가 가게에 들어오는 소리는 못 들었어요 라고 말했어요. 한층 아래에서 초콜릿 가게를 운영하는 빌리는 전 하루 종일 아내와 보냈어요. 결혼 기념 15주년을 기념하고 있었죠. 그리고 청소부 니나는 전 범죄가 일어났을 때 지붕을 청소하고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전 아무것도 못 들었어요. 누가 도둑이죠? 빌리요. 그의 아내와 찍은 셀카를 보세요. 도난당한 목걸이를 하고 있네요.
좋아요. 근데 어떻게 훔쳤죠? 그의 가게 책꽂이에 마법 포탈이란 책이 있네요. 한 우체부가 나이든 점성가인 그린 씨가 자신의 집 바닥에 쓰러져 있는 걸 발견했어요. 키티는 주요 용의자인 마이크를 신문했어요. 전날 그린 씨 집 근처에서 목격된 유일한 사람이었죠. 키티는 그에게 전날 밤에 무얼 하고 있었는지 물었어요. 마이크는 전 저녁 내내 친구가 집 짓는 걸 도왔어요. 밤늦게 끝났죠. 집에 가는 길에 그린 씨 집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창문을 들여다보니 바닥에 쓰러져 있는 걸 봤어요. 전 충격을 받았고 경찰에 신고했어요. 키티는 집을 조사하고는 경찰관에게 마이크를 체포하라고 했어요. 왜죠? 그린 씨는 1층에서 발견되었어요. 하지만 그의 집 1층엔 창문이 없어요. 즉, 마이크는 창문을 통해서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단 뜻이죠. 노아는 키티를 자신의 정원에 데려갔어요. 그는 요정 정원이 인간의 것과 비교했을 때 좀 다르다고 말했어요. 키티는 바로 5가지 이상한 세부사항을 알아차렸어요. 여러분도 보이시나요? 눈이 오는데 꽃이 피고 있어요. 나무는 그림자가 없지만 키티는 있어요. 하늘의 무지개가 거꾸로 되어 있어요. 다람쥐들이 다 정장을 입고 있어요. 인간의 숲에선 보통 그러지 않죠. 그리고 이 나비는 전화 통화를 하고 있어요. 노아는 키티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어요. 하지만 먼저 요리를 해야 해요. 그는 키티에게 오래된 레시피를 주었고 모든 재료는 정원에서 찾을 수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영문 레시피는 이 기호들로 암호화되어 있죠. 키티가 모든 재료를 찾을 수 있게 도와주시겠어요? 첫 번째, 포테이토인데 바로 여기 숨어 있어요. 여기 두 번째 재료예요. 올리브요. 저기 자라고 있어요. 이 퍼즐은요? 떠오르는 게 있나요? 캐비지예요. 저기 있어요. 이거 알아보시겠어요? 코코넛이에요. 여기 있네요. 다음 문제예요. 풀 수 있으시겠어요? 파인애플요. 잘했어요. 이 퍼즐은요? 캐롯이에요. 그리고 요정의 정원이라 당근이 나무에서 자라고 있네요. 이 암호를 풀 수 있나요? 피치예요. 그리고 키티는 저기서 가져올 수 있어요. 다음 재료를 보죠. 좋은 생각 있나요? 페퍼예요. 저기 있어요. 마지막이에요. 풀 수 있으시겠어요? 브로콜리예요. 잘했어요. 이 정원에는 브로콜리가 1개밖에 없는데 저기 숨겨져 있네요. 맛있는 저녁 식사 후 노아는 키티에게 손님방을 선택하라고 했어요. 그녀에게 3가지 선택권을 주었죠. 하지만 그중 하나만이 안전해요. 옵션 1번, 다락방 안에 부드러운 침대. 여기 두 번째 옵션이에요. 지하실에 있는 아늑한 소파. 그리고 세 번째 옵션은 열린 발코니에 있는 해먹이에요. 불행하게도 돌연변이 모기들이 매일 밤 와요. 그들의 독은 요정한테는 안전하지만 인간에게는 그렇지 않아요. 키티는 어느 방을 선택해야 할까요?
첫 번째, 침대에 스프링들이 튀어나와 있어요. 안전해 보이지 않네요. 그리고 소파에는 빈대가 가득해요. 루카스는 가구 제조 회사에서 회계사로 일해요. 며칠 전에 주간 재무 보고서에 영업 실적 기재하는 걸 잊어버렸죠. 다행히도 사장님이 이걸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루카스는 서류를 수정하고 문제를 해결했어요. 어제 그는 회사에 지각해서 영업부와의 중요한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어요. 사장님도 회의에 오지 않아 운이 좋았죠. 루카스는 오늘 사장님의 생일을 축하해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만 그런 게 아니에요. 회사의 모든 직원들이 이 행사를 잊고 있었죠. 그리고 지금 사장님이 루카스가 해고된 걸 알리러 사무실에 왔어요. 하지만 왜죠? 루카스가 뭘 놓쳤죠? 사장님은 루카스가 근무 시간에 컴퓨터로 유튜브 영상을 보고 있는 걸 알아챘기 때문에 그를 해고한 거예요. 말 다 했죠. 제니퍼는 극비 조직단체에서 인턴십을 하고 있어요. 오늘 마지막 시험이 있었어요. 여러 날 동안 책을 읽고 고대 언어와 천문학을 공부하고 다양한 나라의 전설과 민속에 대해 연구하면서 준비했어요. 시험을 끝내기 위해선 사람들 사이에서 괴물을 찾아야 해요. 제니퍼는 빈 방에 앉아 있어요. 강사가 들어왔어요. 그는 문을 열고 5명에게 들어오라고 했어요. 그들이 제니퍼 앞에 서서 그녀를 노려봐요. 여기서 사람이 아닌 건 누구죠? 이 남자 좀 보세요. 2개의 똑같은 왼손을 갖고 있어요. 이 소녀는 바닥 위에 떠 있어요. 그리고 강사는 손바닥에 감긴 눈이 있어요. 보이세요? 케빈이 할로윈 파티에 왔어요. 여기 모든 사람들이 좀비 옷을 입고 있어요. 케빈은 이 중 일부가 이상하게 행동하는 걸 알아차렸어요. 진짜 좀비라서 그런가 봐요. 좀비를 찾았나요? 여기 진짜 좀비 2이 있어요. 손에 유리잔을 든 소녀요. 음료수에 눈알이 떠 있어요. 보이세요? 저기 있는 저 남자는 손목에 스마트워치를 차고 있어요. 화면에 맥박이 나오는데 0이네요. 한 향수 회사가 새 직원을 고용해요. 우선 그들은 면접을 통과해야 하고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향수에 대한 에세이를 써야 해요. 지원자들이 이 과제를 끝내면 감독관은 한 가지를 더 요청하죠. 취업을 하려면 회사에 충성을 맹세해야 해요. 10명이 동시에 기업 선서에 문구를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몇 명은 부정 행위를 하고 있어요. 감독관이 이 사람들이 누군지 알아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사람은 손가락을 꼬고 있어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남자는 다리를 꼬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회사에 충성하지 않을 거라서 감독관은 이들을 고용하지 않아요. 영향력 있는 미디어 거물 2명이 비싼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있어요. 그들은 회사 합병을 논의하고 있었죠. 거래 비용은 수조 원이에요. 거래 조건은 1급 비밀이고 누군가가 들을 수 있다고 의심해서 속삭이고 있죠. 그리고 맞았어요. 몇몇 호기심 많은 사람들이 두 사업가의 대화를 엿듣고 있었어요. 이들을 찾아보세요. 옆 테이블에 앉은 소녀는 거꾸로 뒤집힌 신문을 읽고 있어요. 억만장자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엿들으려는 게 분명해요. 저기 있는 남자는 음악을 듣고 있는데 헤드폰 선이 어디에도 연결되어 있지 않네요. 다른 여자가 칵테일을 들고 구석 테이블에 앉아 있어요. 하지만 우산 대신 잔에 안테나가 들어있어요. 대화를 녹음 중이네요. 내 직원들 어디 갔지? 상사가 소리쳐요. 그는 회사에 세 사람이 오지 않아 화가 났어요. 그는 이유를 알기 위해 그들 각각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셋 다 아프다고 하네요. 상사는 그들을 믿지 않아서 그들은 회사에 와야 했죠. 메리는 따뜻한 잠바를 입고 모자를 쓰고 스카프를 두르고 있어요. 재채기하고 기침하고 아파 보여요. 로리는 목발을 짚고 있어요. 다리에 깁스를 했네요. 얼마 후 마이클이 나타나요. 그는 손을 다쳐서 타이핑을 못해요. 상사는 그중 한 명이 거짓말하는 걸 확신해요. 누구죠?
마이클은 왼쪽 팔이 부러졌어요. 하지만 그의 폰이 왼쪽 주머니에 있네요. 부러진 팔로 거기에 넣은 게 틀림없으니 마이클이 꾀병을 부리고 있어요. 보아하니 그냥 회사에 가기 싫었던 거네요. 제리가 숲속을 걷고 있어요. 춥고 배고프고 길을 잃었죠. 무슨 소리가 들려 몇 발자국 걷다가 멈춰요. 소리의 근원을 향해 가보니 커다란 빈터가 보여요. 거기 집 세 채가 있어요. 제리는 어느 쪽에 들어가야 하죠? 왼쪽에 있는 집은 바깥에서 잠겨 있어요. 문에 자물쇠 있죠? 보이죠? 오른쪽 집은 안전한 것 같아요. 하지만 문을 향해 있는 발자국 좀 보세요. 늑대 발바닥 자국이에요. 제리는 가운데 집을 선택해야 해요. 한 방랑자가 몇 시간째 사막을 걷고 있어요. 물이 하나도 안 남았고 체력도 떨어지고 있어요. 그는 낮은 언덕을 올라 세 개의 호수를 보게 돼요.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중 하나만 진짜예요. 방랑자가 신기루와 진짜를 구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호수 근처에 야자수가 다 있어요. 하지만 그중 하나에만 나무가 비쳐요. 그 뜻은 오른쪽에 있는 호수가 진짜란 거죠. 해변을 따라 걷고 있어요. 갑자기 비명 소리가 들려요. 한 여자가 도움을 청하고 있어요. 물에 빠졌어요. 여러분은 물속에 뛰어들어 그녀를 향해 헤엄쳐요. 그녀에게 다가가자마자 세 사람이 더 보여요. 다들 비명을 지르고 있지만 그중 한 명만이 도움이 필요해요. 나머지는 여러분을 자신들의 왕국으로 데려가고 싶어하는 인어들이에요. 누가 인간인지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까요? 누가 물고기 꼬리가 있는지 보게 물속에 잠수하면 돼요. 리차드는 버려진 건물과 오래된 성을 좋아해요. 오늘 오래전에 뱀파이어의 소유였던 커다란 집을 확인할 거예요. 뭐 전설에 따르면 그래요. 리차드는 확실히 이걸 믿진 않아요. 그는 카메라를 챙겨 출발해요. 집 안은 어둡고 추워요. 복도에서 탁탁거리는 소리가 들려요. 리차드는 손전등을 비추고 뱀파이어 3명을 보게 돼요. 리차드는 도망치기 시작하지만 멈추고 돌아와요. 뱀파이어들이 가짜인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알게 되었죠? 자, 릭은 유명한 셰프가 되고 싶지만 요리 학교는 18세 이상의 지원자만 받아요. 릭의 형 제프는 릭보다 나이가 2배 많아요. 릭의 여동생 루스는 제프보다 2배 어려요. 그녀는 이번에 18살이 되었어요. 그러니 셜록, 릭이 올해 꿈의 학교에 지원할 수 있을까요? 네, 릭은 18살이에요. 릭과 루스는 나이가 같아요. 왜냐하면 둘이 쌍둥이거든요. 릭은 요리학교를 위한 모든 서류를 준비했어요. 하지만 합격하기 위해서는 아직 약간의 업무 경험과 추천서를 받아야 해요. 그는 3개의 구인 광고를 찾았어요. 빌은 동네 쇼핑몰 4층에 작은 식당을 하고 있어요. 주방 일에 도움이 필요해요. 홀리는 고급 초밥집에서 아르바이트 인턴십을 제공해요. 하지만 여러분은 먼저 2주간의 훈련에 30만 원을 지불해야 해요. 샘은 국수 가게에 조수가 필요해요. 이 제안 중 하나만이 가짜가 아니네요. 어느 것인지 아시겠어요? 쇼핑몰에는 4층이 없어요. 홀리의 사진이 레스토랑 창문에 걸려 있어요. 그리고 사기꾼이라고 쓰여 있으니까 릭은 샘을 선택해야 해요. 샘은 릭의 기술과 이력을 마음에 들어 했어요. 하지만 고용하기 전에 그의 지능을 시험하길 원했어요. 그래서 릭에게 이 재료 목록을 주고 카페의 식료품 보관소에서 가져오라고 부탁했죠. 불행히도 샘은 이 목록을 암호화했어요. 릭이 모든 제품을 찾을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나요? 여기 첫 번째 재료예요. 난 늘 내 친구 머스타드를 따라잡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난 뭘까? 짐작이 가나요? 케찹이에요. 다음 문제예요. 나의 가장 친한 친구는 땅콩버터다. 난 뭘까?
두 번째 재료는 젤리예요. 난 튀기거나 구웠을 때만 맛있는 견과류다. 난 뭘까? 짐작했나요? 도넛이에요. 나는 새이며 과일이며 동시에 사람이다. 난 뭘까? 키위요. 난 대부분의 야채와 간식 옆에 나온다. 난 뭘까? 소스요. 개인적인 감정은 없어요. 난 물을 담을 수 없는 컵이다. 난 뭘까? 이건 컵케이크를 말하네요. 벽 두 겹으로 둘러싸인 작은 수영장이다. 하나는 희고 부드럽고 다른 하나는 어두운 색의 단단하고 한가운데 녹색 잔디의 윤곽이 있는 밝은 갈색 잔디밭이 있다. 무엇에 대한 거죠? 코코넛이요. 난 씹기 힘들고 많이 건조되어 있으며 오래 씹을 수 있다. 난 뭘까? 정답은 육포예요. 난 작은 나무같이 생긴 녹색 채소다. 난 뭘까? 맞출 수 있나요? 브로콜리예요. 초록색일 때가 있고 갈색일 때가 있다. 하지만 이 두 번 모두 날 인상 쓰게 만든다. 하지만 그 사이에 아주 잠깐뿐이지만 완벽하고 노란색이어서 날 웃게 만든다. 이게 뭘까요? 여러분은 포도에 관한 거라고 짐작했을 것 같네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야채와 혼동하지만 난 사실 과일이다. 내가 익으면 빨개지고 햄버거에 얇게 썰려서 얹혀진다. 난 뭘까? 토마토요. 난 들어오거나 나갈 수 없는 종류의 방이다. 난 땅 아래에서 자라난다. 난 독이 될 수도 있고 맛있는 간식이 될 수도 있다. 난 뭘까? 맞출 수 있나요? 이건 다 버섯에 관한 거예요. 넌 나의 겉을 버리고 속을 요리한다. 그러고 나서 날 밖에서부터 먹고 안은 버린다. 난 뭘까? 정답은 옥수수예요. 난 미라가 좋아할 만한 음식이다. 난 뭘까? 랩이요. 오, 진짜요? 마지막 재료 맞출 시간이에요. 난 빨간 코트를 입고 목에 돌이 있다. 난 뭘까? 체리예요. 잘했어요. 릭이 재료를 다 갖고 왔어요. 쌤은 그를 바로 고용했고 주문을 받으라고 했어요. 릭은 카페에서 3명의 손님을 봤지만 그중 1명만이 진짜 사람이에요. 정확히 누구인지 알아낼 수 있나요? 이 여자는 물고기처럼 아가미가 있네요. 이너예요. 그리고 이 남자는 셔츠 대신 바지를 입고 조개 껍데기로 돈을 내려고 하네요. 지구인이 아닌 게 분명해요. 누군가가 쌤의 카페에서 팁 상자를 훔쳤어요. 경찰이 거의 바로 도착했어요. 릭은 강도의 뒷모습밖에 못 봤다고 했어요. 그 사람이 여자인 걸 알아요.
다음날 또 다른 강도 사건이 일어나요. 하지만 이번에는 경비원이 출구를 막을 수 있었어요. 경찰이 금방 도착했어요. 그들은 카페에서 4명의 여자들을 보았어요. 누가 도둑이었는지 알 수 있나요? 햄이었어요. 달리기 좋은 신발을 신고 있는 건 그녀뿐이에요. 경찰이 팸을 거의 체포할 뻔했지만 그녀는 가까스로 도망쳤어요. 릭이 그녀를 뒤쫓아갔고 학교로 몰래 들어가는 걸 봤어요. 릭은 그녀를 따라갔어요. 그는 문 하나에서 팸의 후드티를 발견하고 그 교실로 들어갔어요. 릭은 팸처럼 생긴 4명의 여자들과 마주하게 되었어요. 진짜 팸을 찾는 걸 도와줄 수 있나요? 저기 있네요. 그녀의 책상에는 책도 펜도 없네요. 2달 후 샘은 릭에게 좋은 추천서를 써주었어요. 릭은 요리 학교에 지원했어요. 그리고 이제 몇 가지 시험을 쳐야 해요. 릭의 현재 과제는 맛있는 수프를 요리하는 거예요. 3명의 예쁜 숙녀들이 릭과 함께 시험을 치르고 있어요. 그는 이 사람들을 똑같이 좋아했지만 그중 한 명만이 믿을만해요. 누구인지 알 수 있으시겠어요? 제니의 향신료 컬렉션에는 독이 든 병이 있어요. 피오나는 수프에 압정을 넣었어요. 그것도 아주 수상쩍죠. 켈리는 잘못한 게 없어요. 그녀는 꽤 믿음직스러워 보여요. 수프 시험이 끝난 후 릭은 새로운 과제를 받았어요. 어떤 컵케이크가 쟁반의 가장 중앙에 있는지 알아내야 해요. 도와줄 수 있으시겠어요? 분홍색 거요. 다음 문제예요. 어느 마카롱이 제일 가운데에 있나요? 보라색 거요. 잘했어요. 이 쟁반은요, 어떤 쿠키가 제일 가운데에 있는지 알 수 있으시겠어요? 이거요. 릭은 켈리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어요. 그들의 첫 데이트였죠. 그는 그녀에게 깊은 인상을 주고 싶어 직접 저녁을 만들었어요. 그는 켈리가 도착하기 전에 모든 음식들을 부엌에 두고 샤워를 하러 위층으로 올라갔어요. 릭이 부엌